안녕하세요. 저희 파주에서 2022 지방선거 특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파주시 살림을 맡을 행정수장을 뽑는 과정이 있는데요. 각 당에서 예비후보들이 각축을 벌이고 있습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 조일출 씨를 모셔서 간단하게 얘기를 듣고요. 시민들에게 나는 이런 후보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를 알리고 또 시민들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십사 해서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네. 네, 반갑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네. 불러주셔서. 네네. 잘 되고 있나요? 열심히 부지런히 하고 있습니다. 시민분들이 저한테 큰 힘을 실어주시라 확신합니다. 무슨 근거로 확신을 하시죠? 시민들에 대한 믿음인 거죠? 예. 믿으면 믿음이 오나 봅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네. 조일출 후보는 이제 2020년에 이제 국회의원 예비 후보로 등록해서 민주당 의원과 경선을 한 바가 있는데요. 그래서 파주 시민들이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시장 예비 후보로는 처음 나왔으니까 본인을 시민들에게 짧고 강력하게 한번 어필 좀 해보시죠. 예,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파주의 해를 띄우는 남자 파주일출 조일출입니다. 이렇게 영상으로 우리 시민분들 인사드리게 돼서 정말 영광입니다. 저는 1999년 추미애 의원 보좌관을 시작으로 송영길 당대표의 전략특보 등 지난 20년 동안 대통령 직속기구, 중앙정부, 지방정부, 그리고 국회, 정당, 그리고 학계, 시민사회단체에서 치열하게 싸우면서 실력과 경험을 쌓아왔습니다. 이제 이러한 실력과 경험을 파주시를 위해서 일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방재정과 공공재정에 관한 저서도 3권이나 썼습니다. 그리고 선출직 공직자로서 가장 중요한 덕목인 자기관리를 철저하게 누구보다도 해왔다고 자부합니다. 파주 시민분들의 많은 지지와 성원 부탁드립니다. 파주일출 조일출 화이팅! 네. 슬로건 좋은데요? 파주일출 조일출. 파주의 해가 되시겠다는 얘기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시민분들한테 늘 따뜻한 마음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조일출 예비 후보가 시장이 되면은 어떤 해가, 둥근 해가 뜨는 건가요? 네모난 해가 뜨는 건가요? 어떤 해가 되는 거죠? 둥글든 네모든 간에 우리 시민분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따뜻한 해가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난번 개소식에 갔더니 자제분 세 분이 또 이제 아버지를 열심히 돕고 있고 또 노래도 하고 또 아들 친구들도 이제 선거운동 열심히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굉장히 화목한 집안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후보님께 인생 한 컷 사진 부탁했잖아요. 예. 네, 뭘 갖고 오셨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그거를 우리 부탁을 하셔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제가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거는 부모님 덕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제일 우선순위로 부모님 사진을 제가 좀 들고 왔는데요.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로 이 사진입니다. 아버지는 그러니까 2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은 어떤 내용이냐면요. 저희 어머니가 한 10여 년 전부터 성당을 다니셨는데요. 세례 받을 때 아버지께서는 사실 특별한 종교를 가지고 계시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 연세, 아버지가 96세에 돌아가셨거든요. 이때가 아마 한 92세 정도 되셨을 겁니다. 근데 성당까지 이렇게 정장을 입고 가셔가지고 어머니 세례를 축하해 주셨던 사진인데 자식들로서 너무 아버지가 어머니를 사랑하는 모습에 대해 감명받아서 제가 이 사진을 들고 온 겁니다. 네. 그러네요. 그 연세에 어머니도 참 고우시고 그래서 인생 한 컷 사진에서 저는 조일출 후보가 나온 사진 뭔가를 갖고 올 줄 알았더니 부모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각별하네요. 오늘의 저는 부모님 때문에 있었기 때문에 부모님 사진을 들고 온 겁니다. 네. 다음번에는 제 자랑 좀 하기 위해서 제 사진 꼭 들고 가겠습니다. 또 하자는 얘기세요? 불러주시면 언제든지 오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후보님이 지금 어떻게 되시죠? 나이가? 저는 69년생이니까 만으로 지금 52세입니다. 네, 젊으시네요. 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어려웠다고 생각되는 그 인생이 쭉 있잖아요? 예.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
힘들게 운 거 빼고 가장 어려웠다고 생각되는 시절을 한번 얘기를 해주신다면. 저는 사실 정치에 꿈을 둔 게 중학교 때부터였습니다. 그리고 대학 때부터도 마찬가지고 사회생활도 실질적으로 1999년 추미애원 보좌관을 시작을 한 겁니다. 물론 중간에 한 2, 3년 경영 컨설턴트로 일도 하기도 했습니다만 제 꿈은 정치였고요. 그런 과정 중에서 지난 20년 동안 정치를 쭉 해왔었습니다. 물론 제가 뭐 당선이 되거나 그러지는 못했지만요. 그런 과정 중에서 지난 5월에 이재명 캠프에 합류해서 1년 동안 지난 3월 9일 대선 때까지 치열하게 준비를 하고 이재명 후보와 함께 왔습니다. 함께한 이유는 이재명 후보가 어떤 후보보다도 세상에 더 멋진 변화를 가지고 올 거라고 확신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쉽게 우리가 대선에서 너무 근사한 차이로 지지 않았습니까? 24만 7천 표라는.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너무 상실감도 컸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아마 한 2주 동안에 거의 저뿐만 아니라 많은 우리 민주당 지지자나 또 민주 세력분들도 같이 슬퍼하셨겠지만 너무 가슴이 아팠고 사실 정말 힘들었습니다. 제 인생에서도 아마 그 기간이 제일 힘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그러니까 2022년 3월 9일 예. 그날이 제일 힘들었다 이렇게 되는 거네요. 네네. 공감하시는 분이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네. 그렇게 이재명 캠프에서 일을 하시다가 그 예전에 국회의원 후보로 예비 경선했었잖아요. 예. 근데 왜 국회의원 길로 가시지 왜 또 파주시장으로 나왔는지 궁금하네요. 예. 예. 저는 그러니까 사실 정치의 본질이 세상을 바꾸는 거고 그래서 저는 그런 표현을 중앙정치라는 표현을 썼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파주시장에 나오게 된 이유는 아주 명쾌합니다. 이재명 시장이 파주를 바꾸고 대한민국을 바꿨듯이 자치단체장이지 않았습니까? 네, 성남을 바꾸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도 똑같이 파주시장에 출마를 해서 파주를 바꾸고 대한민국을 바꾸는데 앞장서기 위해서 제가 출마를 하게 된 겁니다. 이제는 중앙정치, 지방정치에 따로 구분이 없습니다. 그 틀을 깬 분이 바로 이재명 후보였던 겁니다. 아, 지방정치, 중앙정치 깨지 말고 파주를 바꿔서 대한민국을 꿈이 굉장히 크시네요. 멋지게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네네. 갑자기 여기에 해가 돼서 뜨거운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그러면은 이제 시장 후보로 나서면서 파주시의 여러 가지 정책들을 고민하셨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공약도 이제 많이 준비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파주시를 이렇게 바꿔보겠다라고 하는 핵심 정책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말씀하시라고 하면 아주 길게 1시간, 2시간 할 것 같으니까 핵심적인 거 한 3가지 정도만 여쭤봐도 될까요? 사실 공약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자치단체 그 어떤 후보보다도 제가 탑3에 들 겁니다. 그만큼 자신있고 준비를 많이 했다는 겁니다. 다만 여기에서 여러 가지 표현이나 카피들은 제가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리면 죄송한데 저도 이제 경선을 해야 되고 앞으로 또 본선 싸움도 있는데 그 중요한 타이밍 때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일단 그래도 여쭤보셨으니까 개략적으로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파주의 가장 큰 문제는 지역경제를 살려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일자리 창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파주의 경우는 기본적인 인프라들이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문화예술 파트하고 생태관광 파트인 겁니다. 이 두 부분을 축으로 해서 우리 파주 지역경제를 살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파주 시민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교통 부분, 교통 혁신을 일으키겠습니다. 물론 운정 3호선 부분에 아주 큰 문제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런 부분들이 국토부랑 협의해야 되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중앙정치 하시는 국회의원분들의 역할이 더 크지만 자치단체장으로서 제가 그동안에 20년 동안 해왔던 중앙인맥을 활용해서 충분히 멋지게 대안을 한번 마련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시민이 주인이 되는 소통하는 파주를 좀 만들고 싶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는 그 어떤 것보다 시민 주권 조례를 제일 우선순위로 만들겠습니다. 물론 헌법이나 우리 기본적으로 다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시민이 주인이 되는 의지를 다시 한번 조례를 통해서 확인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 큰 틀은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함께하는 그런 도시를 만들고 싶습니다. 약자들도 어울리는 그런 도시. 그래서 저는 시장 직속으로 장애인 예산정책위원회를 우선순위로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단순히 그러니까 말로만 장애인이나 약자를 위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직접 예산과 정책에 참여하는 그런 위원회를 시장 직속으로 두겠습니다. 그리고 또 좀 자세한 공약들은 추후로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예. 그리고 하나 좀 더 말씀을 드리자면
또 파주에 보통 이제 우리 남부 국남 파주가 서울의 1.2배 면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 운정 신도시하고 또 기존에 있던 우리 파주의 소위 말하는 이제 문상 금촌 그쪽에 있는 또 저 위쪽으로 따지면 뭐 파평 적성까지 쭉 있는데요. 그분들하고 어떤 지역의 균형 발전 부분도 많이 문제가 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파주를 저는 큰 축으로 좀 머릿속에 4단계로 구분도 해놓은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문상 금촌의 경우는 행정타운을 중심으로 가는 거고요. 우리 운정 같은 경우는 주거복지의 어떤 주거타운으로 가는 거고요. 네. 그리고 이런 탄현이나 이런 부분들 또 광탄이나 이런 부분들은 제가 가지고 있는 아까 생태관광 별도의 이제 코스나 이런 디자인들이 있는데 그거는 저의 또 좀 비밀적인 거니까 적당한 타이밍에 우리 시민분들한테 100% 다 공개하겠습니다. 뭔가 걱정 있다 마십시오. 이 얘기죠. 네, 예. 네. 그렇죠. 북쪽과 남쪽이 이제 문화 격차, 경제 격차가 큰데 소통 정치라고 내걸고 계신 게 참 특징적이네요. 다른 분들에 비해서. 네. 예, 감사합니다. 네. 어찌됐든 간에 본인은 소통을 잘하는 스타일이신가요? 잘한다기보다도 잘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를 들자면 저도 사실 집에서 특히 애들하고요. 어쩔 때는 이제 좀 저도 하잖아요. 보통 네, 그렇죠, 부모님들이 그렇죠. 쉽게 말하면 몇 분 막 잔소리 했는데 그걸 반복해서 애들이 하면은 좀 어쩔 때는 좀 화도 나는 게 인지상정으로 부모들이 뭐 좀 짜증내고 화내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요즘에 이제 꾹 하다가도 이러면 안 되지. 이제 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스스로 좀 절제도 하고. 네. 그래도 노력하고 소통 있습니다. 정치를 내걸어서 난 소통 잘한다 이렇게 자랑할 줄 알았더니 잘하려고 노력한다고 겸손하게 말씀하시네요. 네네. 그리고 지금 당내 예비 경선이니까 시민들이 좀 관심도 없고 좀 그래요. 그렇지만 사실은 이 당이라는 장막 안에 가려서 나온 후보들이 뭐 인맥이나 아니면 연줄이나 뭐 내정이나 이런 전략이니 뭐 이런 것 때문에 시민들의 선택권이 제한되면서 후보가 딱 나타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 지역 언론에서는 이제 예비 후보들부터 좀 적극적으로 알리자라고 해서 인터뷰를 하게 된 건데요. 파주 시민들이 지금 지방선거에 대해서는 관심이 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이실 겁니다. 이유가 뭐냐면 민주당의 본 후보가 한 분이 선정이 되고 또 국민의힘 후보 한 분이 선정이 됐을 때는 이제 물론 관심을 가지시겠지만 지금 이제 막 말씀하신 대로 각 당에 우리 민주당 경우도 지금 저 포함해서 6분이 예비 후보로 이렇게 나서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은 이제 많은 분들이 이렇게 관심을 덜 갖고 또 그만큼 주목을 못 받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좀 우리 시민분들이나 시민사회단체분들한테 좀 부탁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어찌됐든 간에 정치는 우리 삶 속에 있는 거고 결국은 정치가 변하지 않으면 우리 삶도 변하지 않는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좀 무관심이나 또 방관이나 이런 걸 좀 접어두시고 좀 적극적으로 액션도 좀 취해주시고 요즘은 또 SNS나 핸드폰을 통해서 얼마든지 의견 표시라든가 이런 걸 좀 적극적인 이렇게 의사를 말씀해 주실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좀 관심 좀 많이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러면 SNS나 뭐 이런 걸 통해서 의견을 전달하면 접수하시겠다는 그런 얘기신 거죠? 저의 경우는 100% 접수하겠습니다. 네네. 그리고 대부분이 오늘도 아까 이렇게 많은 분들이 저는 이제 직통번호로 대부분 보내거든요. 네네. 오 후보가 바로 받네요. 이렇게 깜짝 놀라시는 분도 있는데요. 앞으로도 저는 계속 그럴 겁니다. 문자 온 곳에 전화를 걸면 바로 받으신다는 얘기세요? 예. 그리고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집에 돌아가면 가장 많이 한 게요. 문자하고 카톡하고 페북에 있는 분들을 답변을 다 하면 보통 한 1,500분, 2,000분 되거든요. 하루에. 근데 이런 분들 좀 뽑아보고 해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성실하신. 잠을 몇 시간 주무세요? 잠잘 시간 없는 거 아니에요, 혹시? 사실 오늘 같은 경우로 예를 들자면 네. 어제 한 2시에 잤다가 4시 반에 일어났습니다. 4시 반에 왜 새벽에 일어나요? 노인도 아닌데? 5시 반에 LG 디스플레이 입구에서 오늘 새벽 인사 드렸습니다. 3시간 동안. 예. 그리고 9시경에 우리 금천 스타디움에서 김치 행사 담그는데도 가서 인사드리고 사무실 돌아가서 회의하고 그리고 이제 다른 손님 좀 뵙고 지금 이렇게 인터뷰에 참여해서 우리 시민분들한테 인사드리고 있는 겁니다.
시장 후보는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었습니까? 아니 우리 시민분들도 훨씬 네네. 훌륭한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네네. 시장에 좀 많이 좀 나오시고 네. 이렇게 토론회도 많이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김치 얘기해서 그렇네요. 그 가족이 굉장히 화목하신 것 같아요. 예. 김치 담궈보신 적 있나요? 사실 저는 제가 직접 양념을 버무리지는 않았지만 대체적으로 좀 많이 참여하는 편이라서 오늘도 갔는데 거기 계신 분들이 이런 거나 해보셨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제가 제일 잘하는 게 오리탕이거든요. 예? 오리탕이라뇨? 오리탕 요리. 근데 이게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직접 하신다고요? 예, 4-5시간 걸린 겁니다. 예.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 김치 이런 거 해봤냐고 그러시길래 좀 많이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한번 해보래요. 그래서 제가 앉은 데서 한 달은 있죠? 네. 이런 거 한 달을 다 다른 건 다 좀 놀라시더라고요. 잘한다고? 예, 그 정도야 좀, 그런 정도는 저는 보통 많이 살림을 합니다. 잘하시는구나. 네네. 그리고 그날 지금 저희 예비 후보들이 이제 개소식을 많이 하는데 후보님 개소식에는 청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어떻게 청년들한테 인기가 많은 이유가 생긴 것 때문은 아닌 것 같은데요. 사실 그런 외모 때문에 우리 청년분들이 저를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를 네네. 좋아하는 이유는 네네. 분명하지 않겠습니까? 미래지향적인 청년 정신 때문에 우리 청년분들이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본인이 예. 청년 정신이다. 저는 제가 시장이 된다면요, 네. 모토를 이렇게 꼭 걸고 싶습니다. 제가 가슴속에 담고 있는 건데요. 청춘이여 파주로 오라. 물론 이게 나이만을 청춘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파주를 도전의 도시, 희망의 도시로 만들고 싶다는 제 의지입니다. 청춘. 예전에 시 많이 읽으셨어요? 시를 많이 읽지는 않았지만 책을 좀 많이 읽은 건 사실입니다. 그래. 청춘이여 파주로 오라. 이거 괜찮은데요. 제 가슴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지금. 괜찮은. 네, 저도 청춘인 관계로. 물론 좀 올시도 가슴이 막 청춘이시죠. 뛰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파주 시장이 돼서 예. 장애인 예산정책위원회도 하고 또 청춘들을 불러 모으는 도전적인 시정을 펼치겠다고 하는데 본인의 강점은 뭘까요? 저의 강점은 늘 이렇게 제 자랑처럼 드렸지만 준비되어 있다는 거죠. 보통 정치권에 있는 분들이 통상적으로 정치 행위 자체로만 하고 출마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이제 대학에서도 정부회계 자체를 전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천시 인재개발원 교수로 전임 교수로 있으면서도 예결산하고 공공재무관리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방재정하고 공공재정 저서도 3번이나 썼습니다. 박원순 시장님 살아계실 때 희망제작소 우리 박원순 네, 시장님 소장님도 계실 때 그때 이제 프레시안 제가 지방재정 평가단장 맡으면서 세계 최초로 우리 246개 지방에 대해서 재정에 대한 안정성부터 복지, 교육, 맞아요. 지표를 두꺼운 만들어서 책, 35개 지표를 만들어서 했던 건 너무 저도 기분 좋고 아직도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 책이 이후에 안 나오더라고요. 저도 그 책을 봤는데 사실은 이게 저한테 여러 출판사에서 제안이 왔었습니다. 굉장히 좀 금액도 좋게요. 네. 억 단위로. 근데 네. 제가 힘들어서 거부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요. 제가 이제 준비 기간은 1년이었고 실질적으로 그거를 분석을 해서 하는 것만 해도 6개월이었거든요. 그 당시에 고려대하고 한양대 석박사 과정에 있던 분들, 박사 과정에 있는 분들, 석사 과정 그리고 회계사도 2분이나 참여를 해서 할 정도로 굉장히 큰 프로젝트였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 행정안전부 국가가 해야 될 일을 시민사회단체하고 제가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요. 의원들이 볼 때 이제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비교 평가가 가능하고 예. 또 이제 예를 들면 파주시가 복지 분야에도 또 어디가 부족한지를 도표로 해서 한눈에 맞습니다. 바라볼 수 있게 해서 이게 굉장히 두꺼운 책인데 고가였어요. 그렇지만 그때 사서 금액은 제가 측정하지는 않았고요. 희망제작소 프레시안이 해서 했을 겁니다. 네. 커가지고 10만 원이었는데요. 네네네. 근데 그게 한 1,500페이지 정도 됐었어요. 네, 맞아요. 두꺼워요. 네. 네. 이렇게 넓다랗게 네. 큰 책이었어요. A3 네네네. 크기예요. 제안이 들어왔는데 본인이 너무 힘들어서 안 했다. 그래서 사실 그 이후로 한동안 책을 안 썼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책이 공공재정과 지방살림 그걸 쓴 거고. 네네네. 예. 그럼 재정과 그 지방 살림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준비되어 있고
확실하게 분석하고 그렇습니다. 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죠. 저는 분석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2022년 파주 예산이 1조 7,800억 정도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저는 파주의 파이를 키우겠습니다. 재정의 규모를. 네네. 좋은 기업들도 유치하고 말 그대로 어떤 우리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켜서 우리 예산 규모를 키워야죠. 2조, 3조. 지금 물론 작년의 경우도 이제 추경까지 다 포함하면 2조는 넘는데요. 저는 이제 본예산 규모 자체를 제가 임기 동안에 어떻게든 3조를 넘기겠습니다. 3조요? 예. 한번 넘겨볼 생각입니다. 본예산 자체를. 네네네. 예. 또 자신 있고요. 예. 굉장히 자신 있네요. 혹시 본인을 이제 예를 들면 조일출은 아까 파주 일출 조일출 했는데 그거 말고 세간의 평가라든지 아니면 본인이 좋아하는 네이밍으로 조일출은 땡땡이다 할 때 이 땡땡에 뭐가 들어갈 수 있을까요? 추진력 있는 신이 조일출. 왜 추진력 있는 신이 믿음. 신의 예. 이게 좀 어렵지 않아요? 좀 쉬운 말 없나요? 당연히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네네. 저를 뭐 땡땡 한마디로 표현해 주시라 그래서 제 자랑 좀 했습니다. 추진력하고 신이 두 가지를 다 놓치기 싫은가 봅니다. 동료를 한 명만 가지고 말씀 이렇게 하실 수 없지 않습니까? 동료의 네. 앞과 뒤가 있는 거예요. 네네. 예. 혹시 어릴 때 별명은 뭐였어요? 저는 어릴 때 별명이 일출봉이었습니다. 이름 저기 아버님이 이름 지어주셨나요? 근데 사실은 예. 이게 저희가 이제 제 형제가 2남 5년인데 사실 3남 5녀입니다. 큰형님이 계셨는데 이제 돌아가셨고요. 이제 어렸을 때 어린 나이에 이제 돌아가셨고요. 2남 5년인데 아버지가 저희 집에 이제 이름을 좀 알려드리면 다들 웃으실 건데 다 영자나 춘자인데 큰 누나가 영이, 둘째 누나가 영숙이, 셋째 누나가 춘자, 넷째 누나가 영자, 그리고 막내가 영화, 그리고 이제 위에 형이 이제 영기, 영만인데 저만 완전히 틀린 거죠. 일출. 예. 그래서 아버지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왜 저는 일출로 했냐고. 그랬더니 다른 분들은 지금 생각하면 영자, 춘자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때는 또 그게 다 유행이지 않습니까? 지금 뭐 네이비니마 이런 데 고급스럽듯이 그 당시에는 그게 또 멋진 거였으니까요.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다 지었는데 저는 아버지가 그냥 술 한잔 드시고 와서 그냥 휙 지으셨대요. 별로 기분은 안 좋은데 결과론적으로는 아무튼 일출이라는 이름 그러니까요.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아버님의 술 한잔 덕분에 인생이 이게 좀 뭐랄까 덕을 보네요. 예. 일출봉. 네, 본인은 조일출은 땡땡이다 라고 할 때 조일출은 추진력 있는 신의다 라고 이제 멋진 명제로 자신을 표현했는데요. 조일출 후보가 앞으로 다가오는 6일 지방선거에서 파주시장 후보로 우리 앞에 나타날지 못 나타날지 파주 시민이 신중한 선택. 네, 신중하게 바라보시고 예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인터뷰 마치겠습니다. 이장님 저한테 한 말씀 하실 게 주시는 나니까 뭐 10초라도? 마무리 하십시오. 네, 이렇게 추진력이 있습니다. 네. 파주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주 일출 조일출입니다. 이제 파주의 큰 변화 한번 일으켜 보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민분들이 선택해 주셔야 합니다. 조일출 자신 있습니다. 꼭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